한 번씩 이렇게 몸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죠? 왜 몸이 흔들리는지. 예. 신이 돌아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커피. 그렇죠. 단순히 커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통화를 해보고 미팅을 해보고 또 어제도 미팅도 해보고 통화를 해보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커피, 예를 들어서 귀하께서 혹은 당신께서 알고 계신 커피가 그동안에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냥 습관처럼 마셔왔던 거. 그죠? 누구 만나자 그러면 습관처럼 언제 커피 한잔 하자 이거야. 언제 술 한잔 하자, 언제 밥 한 끼 먹자, 언제 커피 한잔 하자.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늘상 인사처럼 해. 우리 언제 커피 한잔 하자?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2시간 동안 떠들고 야 나중에 우리 차 한잔 하면서 다시 이야기해. 중요한 얘기. 2시간 떠들어놓고도 다시 얘기하자 근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 그것도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커피 한잔 하면서 그것도. 그래서 그랬는데 커피가 우리가 그동안에 습관처럼 그러니까 인사치레처럼 습관처럼 마셔왔던 커피가 우리 몸의 건강을 케어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어요? 커피 그러면 습관처럼 마셔왔던 콜라처럼 예, 그러니까 주스처럼 그냥 먹고 싶을 때 땡길 때 예, 먹어왔던 기호 음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언론에서 떠들고 방송에서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게 되면 암 예방도 되고요. 그렇죠? 네. 예, 다이어트도 되고요. 예. 혈액순환에 뭐 좋습니다. 단 하루 권장 섭취량은 예,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하루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 말을 언급을 할 때 언론에서 카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이 뭐에 중독되신 거예요? 알코올. 알코올. 담배를 끊지 못하고 피시는 분들은 니코틴. 니코틴. 커피를 끊지 못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은 뭐에 중독되셨어요? 카페인. 카페인. 여기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시고 있는 커피의 카페인이 어떤 카페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네. 그런데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니코틴도 마찬가지고 카페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에 어디에 작용이 되죠? 얘가 중추신경에.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좋은 기억을 우리 중추신경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열받았어. 한잔 해야 돼. 아 열받네. 한 대 피해야 돼. 에이 커피 한잔 먹자. 밥 먹고 나면 자동적으로 땡기는 게 커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화면 띄워놓고 제가 우리 커피 속에 들어져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하고 여러분께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러 온 우리 커피 라찌 커피하고의 비교만 제가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성분으로 넘어가서 간단히 끝내드릴게요. 자, 커피인데 여러분 이 지금 밖에서 드시고 계신 것 중에서 어떤 걸 볶아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성분을 추출해갖고 드시는 게 뭐가 있어요? 볶아서 분쇄를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로 만들어진 거를 물을 이용해서 성분을 추출해갖고 드시고 계시는 게 뭐가 있어요? 녹차. 원두커피. 그렇죠. 원두커피가 그렇죠. 또 녹차. 녹차는 가루로 만들진 않죠. 원두커피. 그렇죠. 커피밖에 없죠. 네? 아마 또 찾아보면 있을 건데 얼른 떠오르는 것은 가루로 만들어서 물을 이용해서 성분을 추출해서 먹는 것은 커피. 그렇죠. 자, 그러면 커피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씨앗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씨앗이죠. 그렇지. 오렌지 주스 할 때 오렌지 주스를 통째로 갈죠. 블루베리 주스 할 때 블루베리의 씨앗만 갖다 드세요? 아니면 블루베리 그 과실을 전체를 갈아 드세요? 전체. 전체를 갈아 드시죠. 근데 커피는 유일하게 씨앗이에요, 씨앗. 씨앗. 자, 그럼 이 씨앗이 볶기 전에 씨앗을 뭐라 그래요? 생두. 생두. 볶아가지고 분쇄하기 딱 좋게끔 태워진 그거를 뭐라 그래요? 원두. 원두. 생두에서 원두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셔왔던 커피가 성분이 남아있느냐 날아가 버리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생두에서 원두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죠?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로스팅. 로스팅. 전라도 말로 태워버려. 배워버려. 아주 탄맛 나게 태워버려. 여러분 삼겹살 굽다가 탄부위 드셔 안 드셔? 안 왜 안 드셔? 암. 아, 발암물질. 발암물질. 근데 커피는 어째 먹었을까? 280도까지 올라가고 이것이 온도가. 무라니까. 왜? 묵은하게 묵었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삼겹살이 탄 부위하고 똑같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예, 태웠기 때문에 생두는 부피는 작은데 온도가 되면 커져요. 그런데 무게는 무거웠는데 온도가 되면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볶아서. 볶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부피는 커지고 무게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 김상중 씨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이 생두 안에 들어져 있는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또 있습니다. 아디포넥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따 제가 화면 떼어놓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네 가지 성분이 생두에 들어져 있다, 원두에 들어져 있다. 생두. 생두. 그런데 로스팅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성분이 증발을 해버린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요즘에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씩 드시게 되면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좋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영양성분들은 생두가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들을 드셨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AI가 요즘에는 조금 조용합니다. 그렇죠? 네. AI가 한참 유행을 할 때는 언론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70도씨 이상에서 10분 이상 끓이시게 되면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래서 끓여서 드세요 그러죠. 네. 반대로 좋은 것도 70도씨 이상에서 10분 이상 끓여버리면 날아가요, 남아있어요? 달라봐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커피 라치 커피는 생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커피 나무 열매 속의 씨앗의 본질 그거를 살려놓았다. 예, 그거를 살려놓았다. 이 네 가지 성분을. 그러면 폴리페놀 마찬가지, 플라보노이드 마찬가지, 클로로겐산, 아디포네틴 이 네 가지가 항산화 물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네. 항산화 물질이 들어져 있는 식품을 일부러도 사서 섭취하시는 거죠. 네. 시중에서. 네. 요즘에 항산화 물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커피를 드셔오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냥 습관처럼 마셔왔단 말이에요. 근데 습관처럼 마셔왔던 커피 속에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그러면 드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드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어디에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 그렇죠. 활성산소를 잡아준다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멘트들은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그럽니다. 그렇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클로로겐산, 아디포네이트는 활성산소를 잡아주지만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있죠. 얘를 자극을 해요. 항산화 물질이. 자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암세포하고 싸우는 세포가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NK세포 있죠. T세포. 생체 에너지가 활발해지기 시작을 해요.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있는데 나는 병원에서 치료 안 받고 산에 가서 죽을라 해갖고 산에 들어갔는데 2년, 20년 동안 나 20억 버는 사람 제가 봤다 그랬죠. 안 죽어버리고 6개월밖에 못 산다 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계곡 옆에서 닭 팔아갖고 20억 벌어서 나갔어요. 간암 말기해갖고 돌아가신다 했는데 저기 순창에 가면 회문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마을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안정리 안심마을이에요. 마을 이름도. 세상에. 거기에서 그 흐르는 계곡 옆에서 조그맣게 허름하게 옛날 치니까 민박집을 짓고 식당을 지어가지고 예, 닭 팔아갖고 20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20억 벌어서 나가셨다니까.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먹어도 섭취를 해도
우리 몸에서 작용이 안 되게 되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매일 세계 제2차 대전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암세포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근데 얘가 언제부터 활동하기 시작을 해요? 몸의 온도가 1도가 떨어져.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면 야 살판 났다. 너 한번 뒤져봐라. 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세포들이 죽어나갈 때 지 혼자만 발생을 합니까? 아니지. 아니죠. 옆에 있는 것까지 계속 건드려서 전이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분들이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생체 에너지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NK세포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질병에 가까워져 있는 세포들하고 싸워서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 합니다. 네. 당연히 활성산소는 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 몸속에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바로 90%가 활성산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성분을 살려놓기 위해서 저희가 특허가 뭐가 있죠? 자, 핵 융합법, 천연 로스팅 공법입니다. 자, 어떻게 로스팅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70도씨 이상에서 10분 이상 끓이게 되면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1차 로스팅을 저온에서 1차를 합니다. 1차를 저온에서. 그러면 100이라는 성분을 이 프로테인을 놓고 봤을 때 약 30%에서 40%가 잔존해 있습니다. 1차 로스팅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분, 우리가 사과 껍데기를 깎아갖고 밖에다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화되죠. 그래서 얘를 1차 로스팅이 된 콩을 저온 숙성을 시킵니다. 저온 창고에다가. 저온 숙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2차 로스팅을 합니다. 다시. 왜? 원두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야 분쇄가 되니까. 그래야만 가루로 만들어지고 물을 이용해서 성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차 된 것을 갖다가 2차 로스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커피 속에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카페인이라고 그러죠. 분자 구조의 카페인입니다. 분자 구조의 카페인의 분자가 탄소가 8개, 수소가 10개, 질소가 4개, 산소가 2개. 얘가 카페인의 분자 구조입니다. 얘가. 그런데 이 분자 구조의 카페인이 중추신경에 자극을 하고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수용성 카페인은 몸에 잠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 1시간에서 2시간 후가 되면. 근데 나갈 때 뭘 해서 나가버리냐? 동물을 데리고 나가버려요. 혈액 속에 미네랄, 그렇죠. 칼슘. 얘들을 끄집고 같이 가버려요. 얘가. 지 혼자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얘가 중추신경이 자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 갖고 내 같이 가버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무슨 부작용이 생겨요? 수면, 위장장애. 그래서 공복에 드시게 되면 일반 커피를 공복에 드시게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을 시키죠. 그래서 속이 쓰리다 그래요. 위산은 언제 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 들어갔을 때. 예, 그런데 중추신경 자극해갖고 얘가 위산이 나와버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속이 쓰리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심장장애 막 벌렁거린다 벌렁거린다. 이런 부작용들이 이 바로 덩어리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2차 로스팅을 할 때 원적외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광물질이 있어요.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광물질. 이 광물질을 뜨겁게 달굽니다. 뜨겁게. 그러면 달궈지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나와요. 원적외선이 달궜을 때 나와요. 긁었을 때. 그렇죠. 도자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죠. 가열을 해갖고 뜨겁게 달구니까 그때 원적외선이 나와요. 이 원적외선이 나가가지고 뭘 해버리느냐면 이 분자 구조의 카페인을 원자 구조로 바꿔버려요. 탄소 따로, 수소 따로, 질소 따로, 산소 따로. 각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탄소가 해주는 역할도 있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무슨 원소로 돼 있어요? 탄소. 그렇죠. 탄소가 해주는 역할도 있고, 수소가 해주는 역할도 있고, 산소가 해주는 역할도 있고, 다 각자 틀리단 말이죠. 얘들이 따로따로 해줄 역할만 하고 소변으로 배출이 돼버린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두 가지가 특허란 말이죠. 그러면
1차에서 저온에서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커피 생두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들을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좋은데 온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가열을 시켜버리면 또 뜨겁게 달궈져 버리면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적에서 이제 방출되는 광물질을 달구어서 거기에다가 1차 로스팅이 된 생두를 넣어가지고 믹싱을 시켜갖고 원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원적에서 이 분자구조의 카페인을 원자구조로 바꿔버렸네. 그래서 드시게 되면 어쩐다고? 잠을 잘 주무신다고. 뭐 드셨는데? 커피 드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커피 먹으면 잠 못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오후에는 안 먹어. 물론 카페인의 어떤 그런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게 90% 이상입니다. 심리적인 게. 얘가 왜? 우리 신경에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내 신경이. 신경과민 그러잖아요. 네. 아, 저 사람 신경질적이야. 신경질적이야. 신경이 지나갔다 해서 신경질적이라는 거예요. 예? 신경과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얘들이 바로 들어가서 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수소가 해주는 역할. 여러분 우리 그 DNA 보면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염색체가. 여기에 요거 이 사선을 이어주는 게 바로 이 뭐로 돼 있다고? 수소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것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수소도 마찬가지고요. 예, 없애줍니다. 근데 수소는 우리 뇌 혈류 장벽을 뚫어요, 안 뚫어요? 뚫어요. 뚫어가지고 뇌 속에서 발생한 활성산소, 뭐 하이드록실 알데히드 알마데라고 하는데 걔까지도 없애주는 게 바로 수소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수소가 많이 또 뜨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카페인 속에 이와 같이 항산화 물질하고 같이 들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건드려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커피하고 같은 이미지예요? 틀린 이미지예요? 틀린 이미지. 얼마나 틀린 이미지냐? 많이 많이. 틀린 180도 틀린 이미지예요. 오케이 360. 아까 우리 사장님 살 빼시고 싶다고 그러셨죠? 제가 6개월 동안 20kg 빠졌어요. 이 원래 벨트 끝트리가 여기 있었어요. 옆에서 보면 좀 봐줄만 하죠, 이제. 네. 맞아요. 그 옛날에 이랬단 말이에요. 아 배가 너무 불렀어. 예. 나 옛날에 알잖아. 그렇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항산화 물질 중에 이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바꿔서 소모시켜 준단 말이죠. 제가 2달 동안 300km 탔다 그랬어요. 자동차를. 일반적으로 자동차 1년이면 2만 km 타죠. 저는 2달 동안에 그냥 게임 끝내버렸어. 그래서 내 차가 아마도 여자였으면 나보고 살지 말자 했을 거예요. 이 더러운 놈의 새끼 그냥 쉴 틈도 안 준다고 진짜로. 하루에 반나절을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좀 처먹습니까? 뭉둥이 남은 것이다. 묻어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밥심으로 버틴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엄청 먹어요. 엄청 먹지만 또 저녁에 또 매일 저녁마다 뭘 해요? 주님을 영접해요. 참 있을 주님, 좋은 데이 주님, 처음처럼. 예, 처음처럼 주님. 기본적으로 한두 병 영접을 해요. 한 병 영접하면 조금 아쉽고 2병 정도로 영접을 해드려야 어서 자거라 이러더라고.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커피 라떼를 희석해서 드셔보십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비밀을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 한번 해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 커피 생두, 그러니까 베이잎과 열매, 예, 열매의 씨앗 속에 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커피 나무 열매 속에 씨앗이 가장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그 풍부한 거를 생두에서 원두로 만드는 과정에서 로스팅이라는 걸 하면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 파괴가 돼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 생두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성분들을 살려놓기 위해서 2번 로스팅을 한다. 1차에서는 이 성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온에서 로스팅을 하고 2차에서는 커피 속에 들어져 있는 카페인, 이 분자구조의 카페인의 부작용 때문에 이 부작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적에서 이제 방출되는 강물질을 달궈가지고 생두를 원두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죠. 황산화 물질 살아있죠? 분자구조의 카페인이 원자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셨을 때, 음용을 했을 때 우리 혈액 속의 항산화 수치가 그만큼 10에서 한 20% 정도가 상승이 된단 말이죠. 뭘 했기 때문에? 살려놨기 때문에.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커피. 그렇다고 밖에서 유통되는 커피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안 살려놓은 커피, 살려놓은 커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려놨더니 돼지가 덜 돼지가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안 돼지로 가고, 예.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항산화 물질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들이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커피 속에 들어져 있는 항산화 물질을 해준단 말이죠. 자, 이런 커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보다 가격이 같거나 저렴하다 그러면 어떤 커피 드셔야 되겠어요? 우리 커피라지. 사장님. 어떤 커피 드셔야 되겠어요? 커피라지.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따 갈 때 커피라지 드릴 수도 있어요. 응? 근데 같거나 저렴한데 건강까지 케어가 된다 그러면 어떤 커피 드셔야 되겠어요? 커피라지. 조금만 더 못하고 조금만 더 크게. 같거나 저렴하고 건강까지 해주는데 돈까지 벌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커피 드셔야 되겠어요? 커피라지. 그거라고. 이게 사업 설명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말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어떤 물이냐가 또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몸이 아파서 산에 가서 돌아가시겠다고 마음먹고 산에 가신 분이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산에서 드시는 물이 깨끗한 정수기 물이에요? 아니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에요? 미네랄이 풍부한 물. 거기에 핵심이 여러분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가서 드시는 분들은 물을 무슨 뭐 바위 속에서 나오는 물이 됐든 뭐 나무에서 나오는 물이 됐든 굉장히 유기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들을 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커피 생두의 본질을 성분을 살려놓은 이 커피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또 연구를 했겠죠. 시행착오가 여러분 에디슨이 전기 만드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2만 번. 99,999번. 10만 번째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냈어요. 99,999번 동안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제조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차 로스팅에서 원적에서 나오는 그 광물질 찾아가지고 어떻게 배합을 했을 때 몇 도까지 끌어올렸을 때 가장 좋은 원적외선이 나오더라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분쇄가 돼 있는 거를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요즘 흔히 말하는 콜드브루 예전처럼 말하면 더치커피로 팔지 않고 분말로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따뜻한 물로 드립을 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드립을 해서 마시는데 같은 건 아마 댁에서 따뜻한 물로 매일매일 드립해서 드실 것 같은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놈의 물을 끓여갖고 드립을 해서 묻고 뜨거워갖고 이러다가 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3시간의 5리터를 짜내는 걸 또 개발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제 또 진짜 중요한 핵심이 이제 물의 핵심이 나와요. 물의 핵심이. 자, 이만한 통에다가 2차 로스팅까지 끝난 온도를 분쇄를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진 걸 좋은 숙성시켜 놨다가 담습니다. 통에. 우리 이제 짜게 되면 받을 통을 놔둔 상태에서 놔두고 이 위에서 무슨 물로 내리느냐. 여러분 지금 휴대폰 보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순지트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순돌이 할 때 순, 지랄한다 할 때 지, 트집 잡는다 할 때 트, 순지트. 이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러시아에서 그 흉가라는 동네에서만 나오는 광물질이에요. 얘도. 근데 이 광물질에서 나오는 플러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플러렌. 이 성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 중에는 가장 강력한 성분이라고 또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주문하신 분들이 일괄 배송이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 돌 보이시죠? 이 돌이 순지트 광물질이에요. 이 돌이 들어져 있는 통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시게 되면 4분이면 물의 성질이 바뀝니다. 플러렌, 아까 말씀드렸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물로 바뀝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이 물맛 한번 보세요.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짜냅니다. 고속으로. 초고기압으로. 몇 시간에 몇 리터? 3시간에 5리터. 3시간에 5리터를. 그러니까 맛이 있겠습니까? 엄청 맛이 있겠습니까? 엄청 맛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여러분 맛없으면 사람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 노란색 스틱에 들어져 있는 커피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그럼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왜 먹었을까? 먹으라니까. 없었으니까. 먹으라니까. 땡기니까. 그렇죠. 맛만 보고. 그렇죠. 그러면 걔를 먹을 때는 맛으로 먹었을까? 기능으로 먹었을까? 맛으로. 우찌했을까? 맛으로 먹었네. 내 몸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지. 그렇다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이 좋은 성분이 들어져 있는 커피가 맛까지 좋아 그래. 맛까지 좋아 그래. 이러니 제가 이 커피에 안 미치고 배기겠습니까? 아까 제가 매일 저녁마다 누구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주님. 주님을 영접을 해요. 처음처럼 주님이 됐든 참이슬 주님이 됐든 그 주님이 커피라치를 만나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중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음날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숙취에 좋은 거예요. 왜 중화가 되느냐? 이 플러렌 성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의 성분 때문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 중화시켜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하나도 저희가 아까 제가 그 원적에서 나온 광물질 말씀드렸죠. 크기가 다 틀립니다. 똑같은 크기의 광물질이 아니에요. 커피 콩하고 그 비슷한 콩이 크기인데 다 틀려가지고 얘를 원도하고 이거를 분리를 시킬 때 전부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됩니다. 이 탈탈탈 터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보석의 크기가 틀려요. 네. 어떤 보석인지 궁금하시죠? 뭐 전혀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쭤보면 안 궁금해도 궁금해요라고 해줘야 내 뇌에서 활성산소가 안 나온다니까요. 왜 제가 이 좋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활성산소 나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그 비밀인데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시고 온 분한테 옆에서 이따가 살살살 꼬시면 말씀해 드릴 수 있어. 엊그제 광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뭔지. 네. 공개해 드렸어요, 그게. 근데 그 몇 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지 어떻게 배합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걸 찾아내려면 4년 6개월 걸려. 그래서 다른 데에서 4년 6개월 걸려갖고 우리 커피하고 똑같은 커피 만들어내고 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예요. 나 냅둬버려, 신경 꺼버려. 예. 그래서 포인트는 요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자, 또 한 번 언급해 드립니다. 커피 나무 열매 속에 씨앗을 생두라고 하는데 생두 속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클로르겐산, 아디포니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 이 생두를 원두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로스팅을 하면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이걸 살려놓기 위해서 1차를 저온해서 로스팅을 했어요. 2차를 원적에서 나오는 광물질을 달궈서 로스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원적에서 이제 뭘로 바꿔줘 버렸어? 분자 구조의 카페인을 원자 구조의 카페인으로 바꾸다 보니까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이 어떻게 돼버렸다가 종식돼 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안 오고 위장 장애가 안 오고 그렇죠. 심장 장애가 없이 커피를 즐기시면서 내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케이스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알파벳 로고가 H라고 적혀 있죠. 제 이름이 허준호에서 H가 아니라 커피라치 is 힐링, 커피라치 is 해피, 커피라치 is 헬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분말을 순지트 워터를 가지고 급속으로 내리다 보니까 순지트 워터의 플러렌이라는 항산화 물질과 커피 나무 열매 속에 씨앗 속에 들어져 있는 이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만나갖고 탄생된 게 하룻밤밖에 안 잤거든요. 근데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이름이 뭐라고? 커피라떼. 커피라떼. 그것도 두 번도 안 했어. 한 번밖에 안 했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드셔오셨던 기호식품, 그냥 건강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 맛 따라 향 따라 드셨던 커피가 이와 같이 항산화 물질이 많은 풍부한 커피로 바뀌다 보니까 내 몸이 좋아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거나 저렴하다 그러면 어떤 커피 드셔야 된다고? 커피라떼. 같거나 저렴한데 건강까지 케어가 된다 그러면 어떤 커피 드셔야 된다고? 커피라떼. 같거나 저렴한데 건강까지 케어되는데 돈까지 번다 그러면 어떤 커피 드셔야 된다고? 커피라떼. 그럼 우리 사업 설명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순지트 워터 통하고 커피라떼 텀블러하고 두 개를 보내드리면 절대 이 순지트가 들어져 있는 이 통에다가는 커피라떼를 부으시면 안 돼요. 이 광물질이 커피 속의 기름을 또 빨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출이 안 돼요. 플로렐이라는 성분이.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카페인, 분자구조의 카페인을 원자구조의 카페인으로 바꿔주는 그 광물질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왜? 커피를 우리가 왜 그 콩기름, 참기름 짜잖아요. 돌려서 믹싱을 하다 보면 커피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그 광물질에 싹 스며들단 말이죠. 걔가 스며들어 버리면 아무리 뜨겁게 달궈도 원적외선이 방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자구조의 카페인을 원자구조로 못 바꿔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 커피라떼 커피가 일반 커피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가 어떨까요? 비싸겠죠. 이게 이 비싼 커피를 일반 유통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시켰다 그러면 비싸서도 못 먹겠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커피는 커피일 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회원제로 해갖고 하다 보니까 같거나 저렴해졌고 여러분들이 돈까지 버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저 폴리페놀이랄지 이 성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서 넘어가고 간단히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불을 끄고 보니까 제가 조금 잘생긴 것 같죠? 네. 생겼어요. 아이 진짜 끄나 치나 똑같아요 라고 해줘야 내가 한 잔 더 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잘생겼는데 효과가 훨씬 더 낫게. 아니 사람이 때로는 좀 진실을 좀 정말. 예? 자 우리 커피 이름은 커피라찌입니다. 진정한 커피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름이 커피라찌고요. 커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특한 풍미를 가진 갈색에 가까운 기호식품으로서 열매 속의 씨앗을 볶아서 물을 이용해서 그 성분을 추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플라보노이드 같이 굉장히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단점. 단점이 뭐예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신경감이 불안증 등을 유발한다고. 얘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 여러분? 카페인 때문에 그런다고. 무슨 카페인 때문에? 분자구조의 카페인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자, 커피가 이와 같이 기억력이랄지 심리상태, 심장, 에너지, 당뇨, 발, 간, 피부에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커피의 기능이 발휘되는 콩은 무슨 콩? 생두예요, 원두예요? 생두. 생두였을 때. 그래서 생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커피라찌가 로스팅 몇 번 한다고요? 2번. 두 번. 자, 카페인 볼게요. 카페인. 카페인 자체가 뇌암세포의 움직임과 침투성을 억제한다고도 돼 있고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네. 그래서 하루 성인 권장 섭취량만 드시면 돼요. 몇 미리그램에 하루에 드시게끔 우리 KFD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해준 게 400ml. 400mg. 그런데 그거는 미국 FDA 기준입니다. 미국 사람의 세포 개수가 100조 개고 한국 사람이 60조 개입니다. 그럼 우리는 5분에 3만 드셔야 되는데 한국에 기준이 없어서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400mg. 그런데 사람에 따라 또 틀리다 보니까 200mg이 아니라 50mg만 분자구조의 카페인만 50mg만 드셔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커피라떼 드셨던 분들의 100명 중에 한 분은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숙면을 취하십니다. 그죠?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복습만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의 최상위 아라비카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연산 산삼의 약성이 좋을까요? 재배한 산삼의 약성이 좋을까요? 자연산. 자연산. 왜? 왜? 박사님들이 그래요. 박사님들이 그래요? 재배하면은 우리가 재배를 한다는 건 농약도 들어가고
그렇죠. 근데 자연산이 좋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농약이 안 들어가. 손을 타지 않고 자연 속에서 그렇죠.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에서 먹고 자라고 있다 보니까 약성이 강하죠. 약성이. 그런데 저희가 그 약성 때문에 에티오피아 고산지대 1800m 이상의 야생 생두만 씁니다. 야생 생두만 갖다가 고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스팅 과정 기억하십니까? 네. 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커피 성분을 변형하지 않았다고.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생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살려. 그렇죠. 본질을 변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로스팅 시스템이다 보니까 원래 얘들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이온이 극대화되어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아디포네틴, 클로르겐산 같이 이와 같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져 있는 게 바로 커피 라떼 속의 커피다. 예. 폴리페놀의 특징은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노인성 치매, 당뇨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우리가 커피 속에다가 폴리페놀을 집어넣었다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다. 자, 함량이 높은 순서를 볼게요. 딸기, 포도, 배, 오렌지, 키위, 일반 커피도 들어져 있어요. 커피라치 커피 속에 100g당 함량이 1390mg이에요. 딸기 몇 g 드신 거예요? 6배 드신 거죠? 커피 나도 이제 발음이 안 되고 커피라치 한 잔만 드셨을 때에도 딸기 속에 들어져 있는 폴리페놀의 함량보다 더 높은 폴리페놀을 드신 어떤 그런 결과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이 항산화 수치입니다. 이 항산화 수치는 우리 혈액의 항산화 기능을 올린다 그랬어요. 질병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혈액 개선이죠. 혈액순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순환만 잘 돼도 깨끗한 피만 깨끗해도 그렇죠. 우리 세포의 먹이를 누가 운반을 시켜줘요? 그래. 피가 돌고 돌다가 너도 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혈액 속의 항산화 기능이 10에서 20%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항산화제를 따로 먹는 분들까지 계시는데 커피라치 커피만 꾸준하게 드셔도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떻게 저한테 접근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드셔오셨던 커피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다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아니죠. 살려놓기 위해서 로스팅 공법을 특허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높으냐 볼게요. 오라 수치도 아로니아, 아사이베리, 크림베리, 블루베리 전부 베리과네. 베리과. 베리과에 속에 들어져 있는 이 열매들이 이런 과실들이 항산화 수치가 높아요. 봤더니 100g당 함량이 아로니아는 16,000mg, 아사이베리 10,000mg, 크림베리 9,000. 근데 우리 커피라찌는 100g당 함량이 54,600mg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험 분석자를 해봤어요. 자, 봤더니 처음에 우리 커피라떼와 똑같은 커피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냈습니다. FDA에다가 보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1g당 함량이 390에서 546이죠. 대한민국에서 이 수치 잴 때 몇 g으로 재는 거예요? 100g. 100g. 여기는 몇 g? 1g. 1g. 그랬더니 함량이 390에서 546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g을 환산했더니 54,600mg.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어. 왜 못 믿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근거 자료 성분 검사를 해가지고 보여드렸더니 그때서 믿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예. 우리가 뭘 먹을 때 믿고 먹는 거하고 안 믿고 먹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내가 밀가루를 먹으면서 얘는 비아그라야, 그럼 아침에 애국가 불러야 됩니다. 근데 진짜 비아그라를 먹으면서도 얘는 밀가루야,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심리입니다, 사람의.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뇌경색 의증에 오셨던 분의 뇌 사진입니다. 한 달 전, 한 달 후입니다. 하루에 3잔씩 드셨어요, 커피라치 커피를. 이렇게 빨갛게 불구스름하게 돼 있죠? 네. 근데 이 부분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뭐 드셨다고요? 커피라치. 커피라치. 무슨 커피? 커피 생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살려놓은 커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로르겐산. 커피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 이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어디를 자극시킨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를 자극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생체 에너지가 활발해진단 말이죠. 이와 같은 성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소모시켜주는 작용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어서 제가 몇 킬로 빠졌다고 이제 20킬로. 돼지에서 지금은 덜 돼지. 조금 더 있으면 뭘로 바뀐다고요? 안 안 돼지. 돼지. 지금 몇 킬로? 85킬로. 작년 이맘때 105킬로였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나는 알지. 대한민국에 아유 많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거 진짜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예.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몸이 빠져가지고 뭐 부작용이 온다거나 요요 현상이 온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매일 저녁마다 주님을 2병씩 영접한다고. 그래도 건강합니다. 예. 자, 커피 한 잔당 칼로리가 함량도 봤을 때에도 여기 나와 있는 커피 속에서도 함량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뭘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280도까지 높은 고열까지도 가열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나무 열매 속에 씨앗이 생명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커피 라떼에는 100g당 함량이 942mg 들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커피 드셔야 되겠어요? 커피 라떼. 라떼. 플라보노이드, 아제포네틴, 자,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 카데킨은 녹차, 이소폴라본은 콩입니다. 이와 같은 성분들을 플라보노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은 뭘 해주는 역할이에요? 항균, 항암,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그러면 아까 전에 폴리페놀 우리 세포의 DNA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었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었죠.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에너지로 소모를 시켜주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플라보노이드는 항균, 항암이란 말이에요. 아디포네틴은 이 22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의 일종으로서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키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성분이 어디에 들어져 있다고 여러분? 커피 라떼. 커피 생두가 원래 갖고 있었다고. 그 갖고 있었던 생두를 누가 어떻게 해버렸다고? 커피 라떼. 바리스타라고 해갖고 태워버렸다고. 태워보니까 이것이 남아있다고 안 남아있다고. 안 나. 그러니까 찌지게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없었다고? 없다고. 없었다고. 근데 얘는 드시기 시작하신 분들이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효과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봐요. 여러분 주변에서 드셨던 분들이 효과를 보시던가요 안 보시던가요? 보고 있어요. 예, 토요일날 광주에서 저희가 몇 분, 한 20분 가까우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광주 공장 견학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고 체험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접해봤습니다만 커피 드시고 그렇게 임상체험을 하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셨어요, 우셨어. 아, 체험사에도 울었어요? 저도 그렇고, 왜? 당사자는 더 그만큼 커피 나무 열매 속에 씨앗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버렸어요. 우리 예, 순지트 저 물이 이 물이 해주는 역할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커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이 7번 거쳐야 되고요. 원가가 일반 커피 한 5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와 같이 지금 임상체험도 나와 있습니다. 현지 병원장들한테 임상체험도 나와 있고요. 예, 당뇨에도 나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우리 항산화 물질이 어디 속에서 작용한다 그랬죠? 혈액 속에서 작용한다 그랬어요. 혈액 속에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게 되면 혈압 환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혈액이 깨끗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혈액 속이 빨리빨리 되면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우리 혈관 옆에 붙어 있을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HDL, LDL 수치가 떨어졌어요. 260에서 119로 한 달 만에. HDL 수치는 올라갔어요. HDL 수치는 51에서 61로 상승이 됐어요. 이게 바로 커피 나무 열매 속에 씨앗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이 우리 인체에 해주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라치 커피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본질을 살려놓기 위해서 애를 쓴 커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당뇨 환자분들 이거는 하지 마세요. 로컬. 예.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음식을 어떻게 드시라 그러던가요? 싱겁게. 싱겁게. 근데 혈압이 있으신 분들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특히나 소금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나 화학반응이 일어난 정제된 소금 네, 이런 소금을 드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천일염 깨끗한 소금들은 드셔주셔야 우리 몸의 세포가 썩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근거 자료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저희가 커피 라치 커피도 생산을 하지만 소금 커피가 또 있어요. 해청금, 이것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해청금이라는 소금이 있고 7년 이상의 산양삼을 가지고 배합을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소금이 커피가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커피 마시고 떨어졌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절대. 근데 드신 분들은 본인들의 몸으로 느낍니다. 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 그러죠. 소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좋은 소금. 네. 얘도 임상까지 끝낸 자료입니다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커피 업계의 염원이 발암성 극소화라고 했는데 발암물질이 태우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태우고는 원두로 못 간단 말이에요. 왜 원두로 못 가냐? 분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태우고는. 갈아야 되는데 갈아야만이 물로써 성분을 추출하는데 예. 그래서 사실 태운단 말이죠. 여러 가지 농약 성분도 없애기도 어떤 그런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왜 그렇게 비싼 광물질을 들이고 해갖고 2번 로스팅을 하겠습니까? 발암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태웠기 때문에 당연히 발암물질은 안 나와요. 제가 벌써 7, 8번째 말씀드립니다. 커피 나무 열매 속에 씨앗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을 살려놓기 위해서. 그랬더니 발암성이 극소화가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수면이나 위장이나 심장 등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부작용은 왜 동식됐다고 여러분? 분자구조의 카페인을 원적외선이 나오는 광물질을 달궜더니 그 원적외선이 원자구조로 바꿔버리니까 중추신경에 자극을 해도 위산이 분비가 되질 않고 예, 수면에 장애가 오질 않고 심장에 장애가 오질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감히 이와 같은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 생성 최대 함량은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안 태웠기 때문에 생두의 본질을 그대로 살려놨기 때문에 생두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생성이 최대가 함량이 수치로 증명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회복용 탁월 어디에 작용을 해서?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니까 피곤도 빨리 풀리죠. 지금 딱 5분 정도가 졸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녁에 세미나 할 때는 절대 우리 커피 안 드시게끔 하고 싶어요. 졸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커피 왜 마셨어요? 피곤할 때 드시면 졸음이 깨잖아요. 예. 근데 우리 커피는 재워본다니까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한 번씩 강의하다가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저쪽 부천의 한 사업자가 강의 끝나고 우리 커피를 드시게 하면 어때 이러더라고. 전부 본인이 뒤에서 봐도 이렇게 졸고 있어요. 나 원래 이렇게 안 졸은데 졸아요 이렇게 하더래요. 예, 맞아요. 네. 진짜 이거는 진짜. 오늘 엄청 조셨어요 지금 앞에서. 예. 네. 뭐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미쳤는 그냥 확 자고 싶어 비계만 있으면 해라고 대부분. 아니 밤에 잠도 충분히 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수면을 유발한다니까. 드시고 나서 잠이 온다는 이유는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면서 내 세포들이 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나를 재우는 거예요. 쉬어라 이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이랄지 위장 다량의 폴리페놀 함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커피라치 속에다가 다른 걸 함량을 넣어서 식품을 첨가를 해서 아니요. 아니라고. 커피 나무 열매 속에 씨앗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이다 이 말이죠. 그 본질을 살려놨더니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더라. 그러면 정말 열심히 드셔야 되시겠습니까? 진짜 많이 드셔야 되겠습니까? 많이 정말 열심히 드셔야 되겠습니까? 진짜 많이 진짜 열심히. 많이 열심히. 붙여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기존에 알고 계셨던 커피에 대한 상식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가요?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네. 그러면 한번 커피라치 커피는 어떤 생두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생두는 어디치 생두를 썼다? 에티오피아 예가 체프 해발 1800m 이상의 야생 생두. 야생 생두. 왜? 그 약성 약성 때문에. 두 번째 로스팅을 어떻게 했다? 두 번. 두 번을 번. 했다. 1차에서 저온에서 로스팅을 하고 2차에서 보석의 원적외선을 원적외선. 이용해서 그렇죠. 보석의 원적외선이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요? 분자구조의 카페인을 원자구조의 카페인을 바꿔준다. 그렇죠. 카페인의 분자구조가 무엇이다고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 분한테 커피 10개. 예? 자,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아디포넥틴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네.
커피 속에 들어져 있는 카페인의 분자 구조. C8, H10, C8? H10, N4O2, 자, H10, C8, H10, H10, H4O2, O2, C는 뭐예요? 탄소, 탄소, 아니 아닙니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그런데 이와 같이 분자 구조의 카페인이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죠. 네. 그런데 우리 커피는 2차 로스팅을 하면서 원자. 원적외선이 탄소 따로, 수소 따로, 질소 따로, 산소 따로 이걸 분리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커피를 드셔야 된다고? 커피라지 커피. 자, C8? 요거 외우시면 돼요. C8H10, M4O2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커피를 드셔도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거 마시면서 내 몸에 정말 좋을 거야 라고 기대치를 갖고 마시는 거하고 이거 막 먹어봐야 지 같은 것이 뭐 커피는 커피지 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